오늘 부품 다듬기 할 키트는 유크레인 미니아트가 2023년 10월에 1대48 스케일 P47D 25R2 버블탑을 제일 처음 발매했습니다. 그동안 버블탑이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올해 2025년 7월에 신규 부품을 추가해서 발매한 1대48 스케일 P47D 11R2 썬더볼트 베이지 키트의 부품 다듬기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트는 버블탑이 아닌 레이저백입니다. 레이저백 첫 번째 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방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라이브 방송에는 주요 부품 위주로 다듬고 목공용 풀로 가조립할 예정이고요. 부품 다듬으면서 중간중간에 장단점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뒷부분에서 총평을 내릴 예정이고 라이브 방송 끝나고 편집본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편집본이 올라간다면 시간 관계상 짧게 편집해서 전체 공개로 업로드하겠습니다. 물론 편집본에서는 모든 내용을 넣을 수 없다는 점 다들 아시죠? 영상기를 짧게 편집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제품의 본진 관련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본방 시간 엄수하시거나 네, 멤버십 후고 모델링 클럽 멤버십 가입하시고 저를 조금씩 후원해 주시면서 라이브 방송 재시청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키트가 제일 처음 나온 게 아니고 2년 전인 음, 네, 2023년 10월에 버블탑 키트 D형 여기 이제 완전 신규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미니아트가 1대48 스케일 에어로 라인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선택한 키트가 P47D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조금 11월 달에 입고가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 한 대여섯 가지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버블탑 바리에이션 나오다가 이번에 올해 뭐 레이저백 신규 부품 추가돼가지고 발매가 됐고요. 그리고 국내에 입고된 거를 저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M형 P47 M형이 발매가 됐는데 국내 입고는 아직 그리고 다음 달 12월 달에 나올지 내년 1월 달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P47 N형도 지금 신규 부품을 추가해가지고 나올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사항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프로포션 오케이입니다. 맨 처음 발매했던 버블탑도 그렇고 거기서 동체 제일 변경된 게 동체거든요. 그다지 뭐 네, 어색한 부분, 좀 이상한 부분 발견을 못하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큰 걱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메이커에서도 도색을 안 한 상태의 그 시사출 조립품 그 사진도 여러 각도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단계 충분히 검증이 가능했고요. 그 외국 사이트에서도 뭐 특별한 뭐 이슈가 있는 거는 네, 프로포션 쪽에서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플라스틱 재질. 플라스틱 재질은 물음편입니다. 기존의 그 밀리터리 키트하고 동일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키트가 좀 무르기 때문에 부품 두께가 얇은 곳은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뭐 전차 키트의 그 풀 인테리어 키트처럼 좀 키트 설계, 부품 설계가 좀 타이트하게 된 곳이 되게 많거든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재질이 또 모르고 부품 두께가 얇은 부분이 많으니까 런너에서 부품을 떼어낼 때 휘어지거나 부러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과도한 모형용 접착제 사용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시면 녹아서 휘어집니다. 네. 자, 그리고 패널라인 리벳. 음, 이거 샤프합니다. 네.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리벳이 이렇게 좀 일단 되어 있는데 일단 패널라인이 샤프하지만 패널라인 폭이 좀 균일하지가 않아요. 음. 그리고 패널라인 모서리가 약간 두리뭉실합니다. 뭐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봤던 뭐 타미야 같은 그런 샤프함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벳도 샤프하지만 리벳 모서리가 약간 두리뭉실. 그래서 직경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약간 트럼페터 같은 스타일로 어,
패널 라인하고 리벳이 찍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런너 게이트. 잘 정돈된 런너 게이트도 있지만 투박하게 설계된 런너 게이트도 은근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듬을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곳곳에 언더 게이트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부품 다듬는 시간이 증가, 그래서 조립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조립성이 좀 떨어져요. 네. 자, 사출 상태. 전반적으로 깔끔한 사출이긴 한데, 지느러미가 조금씩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음, 지느러미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세부 디테일은 샤프하지만 부품 표면이 약간 거친 편이고요. 뭐 그리고 또 일부 부품이 이제 금형이 쓸린 자국도 조금씩 있습니다. 많은 편은 아닌데 쓸린 자국이 좀 보이고 그리고 부품 측면, 부품 정면이 아니고 측면 요것도 아주 깔끔한 부품이 많지만 반면에 그 업셋 때문에 그 거칠게 사출된 부품 측면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 제대로 안 다듬어주고 조립을 하면 틈하고 단차가 발생하겠죠. 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접착면과 부품 일부 표면이 매끈하지 않다. 그래서 사포질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길게 사출된 플러스 밀핀 자국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플라스틱 재질이 무른 편이라서 음, 좀 제거가 쉬운 편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그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비자의 입장.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일 처음 구했던 그 2023년도 구했던 버블탑 키트에서는 좀 휘어진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레이저백 키트에서는 휘어진 부분 없었다. 일단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휘어질 수 있는 조건은 좀 많은데 음, 저, 그 배송 단계에서 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키트는 제가 구입한 키트는 휘어질 부품은 없었습니다. 이 키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완전 신규가 나온 게 아니라 음, 버블탑 키트에서 레이저백 그 재현을 위한 부품만 이렇게 추가 교체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버블탑 키트하고 공용하는 런너가 총 16벌입니다. 런너 벌수가 되게 많아요. 버블탑 키트 공연 총 16벌이고요. 나머지 요거 신규 런너 한 4벌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다 공용,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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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런너, 신규 이렇게 4벌만 레이저백 재현을 위한 신규 런너가 추가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부품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한리님.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여기 신규 부품 비중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뭐 이전에 발매했던 D형 버블탑 키트하고 키트 품질이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음, 동일하다는 얘기라서. 네. 두 종류가 있죠. 베이직 킷하고 어드밴스드 키트가 있는데 어드밴스드 킷은 좀 더 뭐 플랫 그 꺾이는 각도가 뭐 할 수 있는 부품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주익 안쪽에 기총 그 내부 제한 부품 그래서 주익 부품이 교체가 됐고 그 다음에 엔진 관련된 부품 이런 게 좀 더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애칭이 예, 들어갔고요. 그런데 어드밴스 키 네, 저는 그렇게 크게 뭐 구입할 생각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베이직 킷만으로도 충분할 거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서 있고 데칼 이렇게 2장, 네, 데칼 보호를 위한 트레이싱지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은근히 베이직 킷이지만 베이직 킷도 부품 수가 꽤 많아요. 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듬는 레이저백 신규 부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구입한 그 D형 버블탑 키트를 구입을 했었는데 리뷰도 했었잖아요. 영상 만들고 창고에다 어디다 놨는지 못 찾겠어요. 네, 음, 좀 키트가 있으니까 이걸 꺼내가지고 비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씨 어디다가 꽁꽁 숨겨놨는지 여러 군데 뒤져봤는데 못 찾았어요. 제 집 밖으로 가져 나가지도 않았고 어, 누구한테 팔지도 않았는데
씨. 네, 일단 못 찾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말씀드리면 일단 대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판형은 A4 사이즈입니다. A4. 그리고 뭐 겉에는 칼라로 인쇄되어 있지만 안에 내용은 흑백으로. 네, 표지 쪽 요쪽만 네, 칼라로 인쇄해서 스테이플러로 찍은 거예요. 네, 맨 뒤쪽 요것만 칼라로 맨 겉에만 칼라로 인쇄를 한 겁니다. 안쪽 내용은 흑백으로 인쇄를 했고,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종이 질은 그렇게 뭐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되게 얇아요. 얇은 거고.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펼쳐 보면 음, 예전에는 설명서 뒤쪽에 배치되어 있던 무장의 도색 테칼 가이드가 제일 앞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250파운드, 500파운드, 1000파운드도 두 종류가 있고 뭐 밥통, 연료 탱크, 네, 드랍 탱크도 네, 여러 종류가 들어있죠. 뭐 스모크 그레네이드 이런 거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료 테이블, 키트 제작이 필요한 도료 테이블, 바이오, 뭐 군제, GSI 크레오스, AK 리얼 칼라, 미션 모델즈, 에모 미그, 그 다음에 타미야 도료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FS 넘버, 페더럴 스탠다드 넘버하고 이름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는 미션 모델즈 도료 정보가 없었는데 미션 모델즈 도료 정보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보면은 네, 런너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 공용 런너예요. 버블 나가고 그리고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거 네, 하나 둘셋넷 요게 이번에 추가된 신규 런너입니다. 신규 런너 네, 네 벌밖에 안 들어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음, 설명서 단계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각 단계별 설명이 없습니다. 각 단계별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음, 각 단계별 설명이 없다. 음, 음, 요거 좀 아쉽고, 네. 그리고 딱 보면 판형은 A4 판형이지만, 네, 판형이지만 그림이 좀 판형보다는 좀 더 크게 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멀리서 보더라도 그림이 좀 시원시원하죠. 네, 기본적으로 그려진 도면이 큼직큼직하게 그려져 있어서 일단 보기가 좋다. 자, 그리고 보시면 부품 번호하고 데칼 번호 요것도 네, 좀 크게 되어 있어 보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만 더, 네, 그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다른 메이커들은 뭐 되게 작게 좀 표기가 되어 있는 메이커도 많다 보니까 이 정도만으로 만족을 한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뭐 짚고 넘어가자면, 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딱 보시면 이 일러스트레이션, 네, 보시면 부품 그 도면에 사용한 선 굵기가 모두 동일한 굵기로 세팅되어 있어요. 똑같은 굵기로 그려져 있어요. 그죠? 똑같은 굵기로. 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설명서를 볼 때는 보기 좋지만, 진하게 보이니까 보기 좋지만, 이 접착해야 하는 부품을 기준으로 보면 시야가, 그러니까 집중력이 좀 분산되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분산돼요. 이렇게 똑같은 선 굵기로 하면. 타미야, 네, 타사 설명서를 보면 어떤가요? 똑같은 굵기인가요? 아니죠. 똑같은 굵기가 아니죠. 내가 지금 스텝 6에서 접착해야 되는 요 부품 두 개는 선이 굵은데 요거 요 부품은 선 굵기가 상대적으로 얇아요. 그죠? 어. 이렇게 선 굵기를 이제 다르게 그려주면 평면의 그 2D 이미지이지만 지금 작업하는 부품을 어떻게 접착해야 하는지 입체감 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진의 그 아웃포커싱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경을 좀 흐리게 하는 거죠. 배경을. 그리고 인물 같은 거 내가 찍고 싶은 거는 아주 선명하게. 그죠?
내가 찍고 싶은 것하고 배경을 똑같이 이렇게 선명하게 찍으면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보기 좋긴 하지만 좀 입체감이 좀 없어 보여요. 좀 복잡해집니다. 음, 복잡해져요. 음, 그렇죠. 네, 강조된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아, 좀 집중력 있게 요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면 되는구나. 예, 표현이 되는데 미니 아트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 굵게 그려진 부분만 눈앞으로 살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요렇게 그려주면. 네, 그런데 미니 아트는 네, 지금 멀리서 보면은 뭐 되게 보기 좋습니다만 내가 이걸 집중해서 네, 어떤 특정 부분을 어디에 접착하려고 할 때 시선이 다 분산이 돼요. 요런 또 좀 단점이, 집중력이 좀 분산이 되는 단점이 있다. 네, 요런 게 좀 있습니다. 음, 다 지내. 다 지내서 좀 뭐 간단한 부품 같은 경우는 금방 파악이 되는데 부품 형상이 좀 복잡하다거나 이런 거는 이걸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걸 계속 봐야 돼요. 음. 안녕하세요. MK키님 어서 오십시오. 요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요런 문제가 있어요. 다 좋은데 그것만 조금 다른 메이커 설명서 보고 적용을 하면 좀 더 보기 편한 설명서가 되지 않을까. 구멍을 뚫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주의 하부의 그 파일런 때문에 for use 파일런 해가지고 이렇게 송고 표시가 돼 있죠. 네, 요 표시까지 한 거는 좋은데 몇 밀리로 뚫어야 되는지 핀바이슨 몇 밀리로 뚫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것도 추가를 해야 한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부품들 조립을 할 때 각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품을 조립한 다음에 요 각도로 조립이 됐는지 뭐 참고할 만한 그런 다른 방향에서 본 레퍼런스 일러스트레이션도 좀 추가를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 추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빠져 있어요. 음,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고 덤볐다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으로 아니요, 이건 설명서입니다, 영호님. 아, 이건 누가 어떤 사람이 제작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제작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돼요. 그 정보를 주지 않으면 설명서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네. 타미야처럼 똑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노력은 좀 해야 되는데 그나마 미니아트는 좀 노력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계속 보이는 거죠. 이 스타일로 계속 가게 되면 아, 다른 업체들한테 밀릴 거예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설명서가 친절하지 않으면. 게다가 지금 모형 쪽은 신규 유입보다는 기존의 고인물 위주거든요. 신규 유입이 되도록 초심자들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품질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초심자 키트는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설명서라도 초심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쉬운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 제공 안 하면 미니아트 제품은 초심자들이 안 찾기 시작합니다. 안 찾기 시작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어. 지금 모형 그쪽은 고인물들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 위주로 하면은 망해요. 두 그룹을 다 아, 생각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타미야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조립성도 좋아, 세부 디테일도 좋아, 부품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가격도 늘어나고 있지만, 어? 초심자가 접근해도 아주 편한 세부 디테일, 프로포션, 뭐 설명서 어디 한 군데 빠지는 데 없잖아요. 어. 그런 무시무시한 회사도 열심히 앞으로 그냥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후발주자가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안 돼. 게다가 가격도 싸지도 않은데. 예. 가격이 또 올랐잖아요. 예. 말씀드렸죠? 이거 얼마지? 61,200원. 어드밴스드 킷이 61,200원이면 모르겠는데 베이직 킷이 61,200원이에요. 이거 되게 비싼 겁니다. 프로 킷 치고는.
부품 수가 많아서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음, 타미야 키트를 사지 차라리. 13배를 받아도 부품 수도 적당히 적고, 조립성도 좋고, 프로포션 전혀 문제 없고, 세부 디테일도 뭐 미니아트보다는 덜 분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세부 디테일이어서. 음. 미니아트가 그 밀리터리 부문에 그풀 인테리어 키트를 제작하듯이 비행기를 그렇게 좀 접근을 하긴 했는데, 예, 여러 가지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접착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재질이 무르고 설계를 타이트하게 되다 보니까 부품 두께 접착면이 또 좁아지고 요런 게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그래서 이제 조립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초심자분들이 하기에는 되게 빡치는 네, 빡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힘듭니다. 네. 자, 그리고 도색 데카 가이드 뒤쪽에 이렇게 좀 있는데, 일단은 어, 요거 칼라 요거 인쇄된 것도 보면, 일단은 뭐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정작 데카를 붙이려고 이렇게 보면 정확한 접착 위치 잡기가 힘듭니다. 음, 음. 도면, 그러니까 패널 라인이 되게 흐릿하게 보이고, 그리고 미니아트는 부품 전체에 이렇게 리벳이 쫙 찍혀 있는데, 네, 도면에도 동일한 리벳이 찍혀 있거든요. 찍혀 있는데 이 부분도 흐릿하게 보이니까 정확한 데칼의 접착 위치를 찾기가 힘들어요. 음, 그래서 도면에 라인하고 그 리벳 이런 게 좀 부각되는 쪽을 그려주거나, 좀 더 큰 용지에, 이 종이가 얇아도 좋으니까 반대편이 비쳐 보일 정도의 얇은 종이도 괜찮으니까 이거 A4 용지보다는 좀 더 큰 용지에 그려주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다. 이것도 단가를 줄인 거겠죠? 차라리 이렇게 칼라로 할 바에는 저는 그냥 흑백으로 하는 게 더 데칼 접착 위치를 찾는 데 더 쉽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건 뭐 색깔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막상 작업 들어갈 때는, 아이씨, 곡적 데칼 위치 이거 좌우 위아래 이거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응? 붙이려고 할 때 이게 다 고중이니까 접착 위치가. 음, 음. 그래서 요게 조금 불만이고, 그리고 여기 앞쪽에 있는 요거 오히려 이거는 더 잘 보여요. 네, 잘 보이잖아요. 네, 기본 데이터 데칼 가이드. 이 도면 라인이 잘 보여서 다행이지만, 네, 이것도 도면을 좀 더 키우고, 네, 좀 더 큰 종이에다 인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서 나쁠 건 없어요.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죠. 모형 쪽,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평균 연령이 높아요. 평균 연령이 높다는 얘기는 다들 노안이다. 노안이다. 이렇게 봤을 때 바로 보였으면 좋을 만한 넓은, 그러니까 요 A4 용지 두 개 합친 거에다가 이 도면이 크게 그려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음, 안 그래요? 싫어하시는 분 계실려나? 왜 싫어하지? 타미야 거 보세요. 도면도 크고 칼라로 인쇄돼 있어. 얼마나 보기 좋아. 응? 음, 물론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명서 부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데칼. 데칼. 음. 데칼은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는데, 요 기본 데이터 데칼을 따로 해놨고, 이제 그 마킹별로 필요한 데칼을, 이제 메인 데칼을 따로 새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두 데칼 모두 데칼 보호를 위한 트레이싱지가 있고요. 자, 일단 메인 데칼부터 보면, 네, 이렇게 인쇄 품질은 좋습니다. 네, 이탈리아 카르토그라프에서 인쇄한 데칼이고요. 데칼은 A급인 것 같아요. 일단 차폐력 좋은 것 같고, 네, 개입한 데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벨트 데칼은 없습니다. 어, A급에 가까운 인쇄 품질 네, 데칼이고 그 다음에 요 기본 데이터 데칼은 버블탑하고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카르토그라프 인쇄 데칼 되게 많죠. 프로께 한 기분 데칼 치고는 뭐 무장 관련된 데칼도 같이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이렇게 따로 해놓으면 편하죠. 음, 음. 그래서 이렇게 두 장 이렇게 좀 들어 있습니다. 일부 부품은 이렇게 좀 목공용 풀로 가조립을 좀 해놨어요. 네, 해놔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방송 라이브 할 때 가조립을 하면 예,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조종석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니까 스텝 1부터 보면 이렇게 지금 베이직 키트는 시트 벨트가 몰드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에. 그리고 요 엉덩이 부분에 요거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킷은 시트 벨트가 없는 요 부품이 들어가고 이 시트 벨트를 에칭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네, 에칭 붙이는 거 되게 힘드니까 그건 포기하시고요. 자, 그런데 스텝 1부터 조립성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이거 깔끔하게 조립이 좀 힘들어요. 네,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는데도 이 접착 위치가 맞는지가 헷갈리고, 음, 그리고 접착 가이드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플러스 있고 이쪽에는 마이너스가 있어서 요 D31을 B54에 붙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요 측면 B5, B6 이 두 개의 부품은 이 자리가 맞나 저 자리가 맞나 그래서 요 조립했을 때 요 그림을 보면서 맞춰야 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됐을 때 B6하고 B5를 B54에 갖다 댔을 때 아 여기가 접착 위치구나 라고 딱 알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음. 그래서 요렇게 블루텍을 사용해서 간신히 예? 붙였습니다. 뒤쪽이 프레임 이것도. 음. 프레임 이것도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조립성이 안 좋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뭐 모형용 접착제로 붙이면 더 깔끔하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모형용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이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갖다 대보고 이 위치가 맞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서 어, 모형용 접착제 사용하신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되게 힘들어요. 스텝 1부터. 네,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 예. 조립을 하면 괜찮은데 이것도 뭐 완벽하게 깨끗하게 뭐 설계자 의도대로 조립된 건 아니에요. 조금 접착 위치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요게 조금 그리고 또 난이도가 높은 게 이겁니다. 좀 전에 봤다. 음. 요 프레임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거를 분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접착 가이드가 되게 얕아요. 얕아요. 얕아서 이 각도가 틀어지면 나중에 요거를 여기에 접착을 할 때 또 각도가 틀어지겠죠? 그죠? 어. 그럼 나중에 조립했을 때 요 느낌이 적절하게 그 후방 격벽하고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힘들어집니다. 스텝 1부터 네, 한번 죽어봐라. 씨, 이게 좀 되고요. 자, 스텝 1까지 어떻게 붙였어? 저처럼 어떻게 아이씨 두세 번 삽질하면서 이렇게 좀 했어요. 비슷하게. 자,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아주 짜잘한 부분들 네, 타미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분할 안 하고 통째로 이렇게 사출한 어, 세부 디테일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미니아트는 이렇게 다 분할을 했습니다. 세부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직사각형 형상의 접착 가이드에서 문제가 있다고. 바로 요런 거. 요런 거. 어? 직사각형. 직사각형. 안 맞아요. 어?
안 맞아. 이게 여기 이 격벽하고 딱딱딱딱 맞아서 존스 바스터 바닥면하고 맞아가지고 어 깔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왜 안 들어가지? 뭐 힘을 어거지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게 조금 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님 어서 오십시오. 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 저 설명서부터 보시면 저 스텝 1부터 보시면 일단 현 시점에서 결정판을 가지고 있는 타미야 1대48 P47D 키트와 비교해 보면 타미야가 놓친 세부 디테일을 집요하게 챙깁니다. 네, 살벌하게 챙겼어요. 저는 내부 디테일, 랜딩 기어, 수납 등 챙겼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아, 부품 수가 올라가면서 조립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세부 디테일은 잘 재현을 했다. 여기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분할, 부품 수가 총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음. 다른 메이커들은 뭐 하나나 2개, 많아봐야 4개 정도 분할하는데 미니아트는 그보다 이제 좀 많은 편이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시트벨트를 재현했지만 애칭 부품은 없고 어드밴스드 킷에는 시트벨트 애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벨트 몰드가 없는 시트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바닥면 봤지만 측면에 요거 다 분할했어요. 응? 다 분할을 했어. 다 분할을 했어. 뭐 근데 호스 같은 거 이거 잘 부러질 겁니다. DA의 7 네. 이런 거 다 분할을 했습니다. 네. 각종 계기들. 그래서 작은 부품 크기가 작은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시고요. 게다가 요 작은 부품에도 데칼이 이렇게 붙습니다. 꽤 있어요. 주변에 데칼 붙이는 게. 음, 음. 조종간 이렇게 해놓고 이게 앞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살짝 좀 다듬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 허옇게 좀 보이죠? 네. 좀 잘라낸 거예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끼우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 봤더니 맨 처음에 힘으로 우거지로 넣어서 이 끝부분 허옇게 된 거 보이시죠? 네. 힘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이 힘을 탄성 단계에서 소성 단계로 넘어가면서 좀 있으면 부러진다. 야, 조심해라. 이거 신호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여기서 접착 가이드가 안 맞냐고. 이 단순한 접착 가이드. 제가 좀 잘라낸 거예요. 여기 있는 접착 가이드를 양쪽을 잘라낸 거예요. 여기서부터 스트레스가 또 새로운 스트레스가 발견이 되니까 왜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뒤쪽에 이거는 음? 더 크잖아요. 이것도 빠듯하게 들어가요. 제가 다듬어서 지금 헐렁헐렁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좀 힘을 사용해서 좀 어거지로 할 수는 있긴 한데 음? 이 부품 파손이 이거 이거 봐. 진짜 완벽하게 다듬지 않아가지고 약간 들뜨잖아. 요 부분 보이시죠? 살짝 제가 다듬은 거. 예. 더 다듬어야 되는 거야. 잠깐만 바깥으로 튀어나오려고 하잖아. 음. 이게 깔끔하게 안 들어가요. 더 지금 여기 위쪽을 제가 안 다듬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위쪽을. 여기 위는 안 다듬었거든요. 여기 지금 직각이 아니에요. 요 부분이.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짜증나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다듬어서 그나마 잘 들어가는 거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접착 가이드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게 되게 잘 안 맞아요. 네, 동그란 형상의 접착 가이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품 위에 다른 미묘하게 좀 잘 안 맞는 부품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거 분명히 양산하기 전에 금형 수정 단계, 여러 단계 거치는데 이 조립성, 핏 테스트를 했었을 텐데 핏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통과가 된 건가? 응? 이게 통과가 될 수가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존재하는지 의문이에요. 이게 지금 제일 처음 나온 키트도 아니고 2년 전에 나온 키트 이게 지금 공용 부품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D형 버블탑에 들어가는 공용 부품이에요. 신규 부품도 아니고. 어. 왜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존재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음. 2023년 10월부터 양산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P47 바리에이션을 발매했는데 지금도 동일한 문제가 그 키트들 에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음. 이거, 이거 신규 부품 이거야 이거 레이저백. 음. 요것도 네 접착 가이드를 제가 다듬어 놓은 겁니다. 이거 다듬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다른 메이커 거든. 음. 런너 게이트하고 뭐 파팅 라인 그 정도만 다듬으면 설계자 의도대로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미니아트는 그러지 않아. 그래서 이제 미니아트 제품을 이제 제작하실 때 러너 게이트를 깔끔하게 제거하고 다듬었는데도 틈과 단차가 생길 경우에는 접착 가이드를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것도. 구멍이 또 안 맞아. 예, 여기다가 요거거든요. 네, 요 구멍에다가 동그란 건 아니고 요건데 여긴 또 잘 들어가는데 반대편은 또 안 맞아. 왜 안 맞는 걸까? 이게 골 때리는 지느러미 때문에 조금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납니다. 네. 이게 다 필요 없는 작업들이거든요. 원래는 스무스하게 들어가야 되는 접착 가이드인데 이렇게 참 스냅빛도 아니고 참 좀 그러네. 이렇게 일단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뭔가 조립이 안 된다고 보시면 접착 가이드부터 의심을 하시는 게 딱 좋습니다.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요거 그대로 다듬지 않고 접착 가이드를 다듬지 않고 조립을 하면 필요 없는 스트레스 응력을 받아서 네, 좀 안 좋죠. 음. 일단 요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음. 이것도 문제예요. 얘도 좀 안 맞아요. 이게 보세요. 요 좀 튀어나온 요거 두 개 여기에 여기다 요렇게 끼워야 되는 거거든요. 초점 맞아라. 예? 근데 지금 요 전방기판에 있는 접착 가이드 간격이 좁아요. 좁아서 얘는 넓고 폭이 넓고 어? 이렇게 붙이라는 건 아닌데 이거잖아 이거 요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야 정면에 딱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 다듬어 줘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응? 이 부분이 좁아요. 타코 그럼 막장은 아닌데 은근히 연맹이는 예. 타코는 뭐 설명서부터 대놓고 막장이잖아요. 예.
얘네는 그건 아닌데, 쉽지 않네요. 씨. 음? 그러니까 뭐, 다른 타사 키트들은 어쩌다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부품. 접착 가이드까지 이렇게 손을 봐야 되는, 응? 좀 투박하게 설계가 됐다든지, 다른 건 다 잘 됐는데, 응? 근데 얘네는 그렇지가 않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QC 했을 텐데, 이거를 그대로 통과를 해서 발매를 했다는 것 자체도, 얘네들도 분명히 지금, 어, 시사출 조립 사진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모형용 접착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응? 그 사람이 이야기를 안 했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금융 수정 단계를 거쳐서 이거를 좀 조절을 해야 된다. 응? 아니, 이 작은 부품 바로 붙이면 되는 거라 가지고 이거 이렇게 응? 인디아 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완벽하기도 아니에요, 지금. 응?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게 할 일이 있냐 이런 거지. 응? 제가 뭐 10대, 20대면 뭐 이런 키트도 있지. 네. 뭐 2, 30 전에는 뭐 그렇게 뭐 키트 뭐 외국 키트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음, 비싸게 주는 키트니까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금은 네, 아닙니다. 어? 조립성도 챙겨야 돼요. 이런 쓸데없는 데다가 지금 시간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음. 이거 이렇게 뭐 붙여서 뭐 무슨 만족도가 있는데 씨, 당연하게 붙어야 되는 건데, 당연하게 붙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건데, 난 진짜. 동체 쪽 들어가기 전에 테일 휠, 먼저 말씀드릴게요. 테일 휠이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일단은 테일 휠이 두 종류, 두 종류를 할 수 있고, 테일 휠 스트럿이 두 종류고, 테일 휠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 상태일 때 동그란 거랑 주기 상태일 때 이렇게 자중 변형된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단 요거 테일 휠 스트럿 요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을 안 해봤는데 요걸 제작해 보신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게 부러진대요. 여기 요 부분 테일 휠하고 연결된 요 부분이 약해서 완성하고 나서 이제 딱 이렇게 딱 주기 상태로 딱 놓으면 부러진다고 합니다. 둘 다, 둘 다. 어. 그래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플라스 재질이 너무 무르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테일 위스트롯 요거를 실기에 너무 가깝게 아, 그 사이즈 그대로 48분의 1로 줄여서 충분한 굵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재질까지 물러서 어, P47 본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네.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도 가조립만 해놓은 거니까. 잠시 이렇게 올려놨나? 아니면 조립을 안 했었나 예전에? 근데 두 개인가 세 개 만들어 보신 분이 네 어, 정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둘 중에 다 두 개 다 써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쪽 뭐 메탈 부품이 들어간 별매품을 쓰든가 아니면 한 장 넘기시면 네, 주기 상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주기 상태로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안 그래도 이 P47D 머스탱 저 머스탱이나 썬더볼트 P47 썬더볼트가 무게가 무거워요. 덩치가 커요. P51 머스탱보다 무게가 무거워요. 덩치도 크고 레이저백. 그래서 부품 본화는 버블탑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엔진 카울링 그걸 써야 되는 거고 주익도 같은 어, 분할선에서 접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러더도 동일한 거고 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 부분만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하고 요렇게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이 패널 라인 보면 샤프하지만 네 조금
두리뭉실한. 리벳도 샤프하지만 두리뭉실한.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저라면 패널 라이너로 이제 피커터로 얇게 한번 파주고 그다음에 리벳도 살짝 한번 찍어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네, 고운 사포로 사포질 네, 한 겹 싹 벗겨내는 느낌으로 사포질을 한 다음에 도색을 할 것 같아요. 음, 요거 뭐 패널 라인하고 리벳 때문에 미니아트를 선택하시는 분이 꽤 있을 텐데 네, 그게 함정이죠?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함정. 자, 그리고 이렇게 조립을 해보면 음, 이렇게 살짝 네, 집어봤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좀 접착면이 깔끔하지 않아서 딱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더라도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틈이 발생한 거 부품이 휘었거나 눌러도 지금 딱 안 맞죠? 음, 보시면 접착면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접착면도 한번 다듬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메이커에서 별로 하지 않는 작업을 미니아트 제작을 하면서 꽤 좀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뭐 공작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투덜투덜 내면서 아예 사포질을 하긴 할 텐데,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네, 불호인 키트가 되는 거죠. 불호인 키트. 네. 여기 보시면 동체 내부에 지지대 부품이 없습니다. 타미야 같은 경우는 존속 바스터브 앞뒤로 해가지고 이걸 좀 교묘하게 설계해서 요 메인 엔딩이 수납부 겹벽 쪽으로 뻗어 나가는 지지대까지 해가지고 든든한 동체 주익 내부 지지대 부품을 넣어줬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얘는 그래서 조금 불만입니다. 왜냐? 얘가 좀 덩치가 좀 있는 녀석이라서 그리고 또 요 지지대 부품이 없으면 나중에 주익을 결합할 때도 조금 불편하고 어. 그리고 상방각을 잡을 때도 조금 불리합니다. 이 내부 지지대, 동체 안쪽을 관통하는 지지대 부품이 없으면 뭐 일례로 신생메이컨 매직팩토리도 그 1대48 F4 코르세아 만들 때도 지지대 부품 튼튼한 거 넣어줬잖아요. 그것도 되게 잘했다고 내가 칭찬을 했잖아요. 음. 그리고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에어픽스도 1대24 스케일 BF109 G5, G6도 메인 엔딩의 수납부 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동치하고 주익 지지대 부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잖아요. 걔는 어쩔 수가 없어요. 1대 48도 아니고 덩치가 헐 큰 엄청나게 큰 1대 24 스케일이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1대 48 머스탱 저 썬더볼트 키트 무게가 좀 나가서 지지대 충분히 네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그냥 주익 쪽에 만들어진 격벽 부품을 여기 좀 얕게 관통하는 게 아니에요. 관통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큰 힘을 받을 수는 없어요. 큰 힘을 좀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불만입니다. 네, 저는. 음, 음. 어, 네, 나중에 삐져나온 거는 네, 고른 다음에 떼어내면 되니까 오케이. 자, 이 상태로 목공잎풀이 굳기 전까지 마스킹 테이프의 힘을 빌어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 이제 목공잎풀로 가조립하는 거라 이렇게 네, 목공잎풀을 듬뿍듬뿍 바르는 겁니다. 네, 모형용 접착제를 이렇게 듬뿍듬뿍 바르시면 큰일 납니다. 네, 높아지면서 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음,
목공용풀은 굳으면 떼어져요. 네, 떼어낼 수가 있어요. 네, 얘는 플라스틱을 녹이는 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조립할 때 목공용풀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목공용풀로 가조립하고 이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 목공용풀이 굳은 다음에 다시 다 떼어냅니다. 부품. 네, 그다음에 잘 정리해서 창고로 네, 보관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동체 이렇게 좀 조립을 해봤습니다. 네. 음. 스텝 9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음. 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접착 가이드 문제. 음. 조종석 바스터브 격벽은 이제 직사각형 형상으로 되어 있는 그 접착 가이드가 문제인데 얘는 동그랗게 된 접착 가이드가 문제입니다. 모두 안 맞아요. 힘으로 어거지로 넣더라도 끼우더라도 금방 푹 하고 한쪽이 빠집니다. 어. 좀 전에 제가 흰 종이에 그렸던 그 문제 때문에 다 그래요. 다. 다. 음. 다듬은 상태에서 네. 조립을 한 겁니다. 물론 더 다듬어야 되는데 네. 더 다듬어야 되는데 음. 접착 가이드가 좀 두리뭉실해요. 어. 샤프하게 딱 정확하게 그 정확한 계산된 공차 그대로 딱 돼 있어가지고 딱 들어가 약간의 유격이 좀 있어야 딱 조립이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쪽이 쑥쑥쑥 계속 빠집니다. 한쪽 접착 가이드가. 네, 그래서 상당히 짜증이 밀려오고 그 다음에 이런 부품 같은 경우는 또 파팅 라인이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돼 있고 게다가 이 부품을 떼어낼 때부터 힘들어요. 이것도 좀 개선을 다른 키트 할 때는 좀 개선을 해야 될 텐데 바로 요거거든요. 네, 러너 게이트가 요 중간에 박히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아트나이프나 니퍼 잘못 사용하시면 요 가느다란 요 부품을 잘라내게 되실 겁니다.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그래서 요것도 좀 안 좋게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요것도 또 제대로 또 안 맞습니다. 네, 한쪽으로 계속 들떠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거를 눌러서 억지로 이렇게 접착을 한 겁니다. 억지로. 그래서 모이는 접착제로 접착을 하시더라도 이게 제대로 접착이 되는지, 네, 평형이 되게 접착이 되는지, 한쪽이 들뜨는지, 네, 그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들뜨면 나중에 카울링이 안 닫혀요. 카울링이 통짜가 아니에요. 네 개로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카울링이. 응? 이렇게 네 개로 분할되어 있는데 여기다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앞쪽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접착 가이드가 얘가 접착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틀어지면 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좀 아파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타미야보다는 되게 세밀하게 분할을 했어요. 리덕션 기어 하우징에도 이게 부품이 몇 개입니까 이거? 응? 음. 세밀하게 했지만 뭐 접착 가이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팅 라인 또 이런 부품들 보면 접착 가이드가 되게 희미하게 돼 있어. 이 위치가 맞나 저 위치가 맞나 막 유격이 막 왔다 갔다 그래요. 어, 확실하게 딱 여기에 딱 들어가는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어.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짜증이 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프로펠러 블레이드랑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프로펠러 블레이드도 문제가 있어요? 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맨 앞에 프로포션이 오케이 끝. 거기서 끝이고 조립성에서만 문제가 조립성에서만. 자 이렇게 센트럴 허브하고 이렇게 이게 뭐였지? 커티스 일렉트릭 커프드 프로펠러 블레이드를 통짜로 이제 뽑지 않고 두 개로 분할을 했는데 여기까진 좋아. 좋은데 요거를 여기다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겁니다.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는 네, 그거 허브 부품 접착하면 되고, 접착하면 되고. 그런데 반대편 보면 요겁니다. 일단 제 키트는 이게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착제로 붙였고, 그리고 요게 왜 문제냐면 접착 가이드 길이가 짧아요. 이게 왜 이렇게 짧을 필요가 있을까? 응? 그래서 여기 리덕션 기어 하우징 쪽에다가 요렇게 끼우는 건데, 음. 골 때리는 건 리덕션 기어 하우징에도 깊게 구멍이 안 뚫려져 있어요. 여기 추가로 부품을 붙인 건데, 저 같으면 제작을 할 경우라면 핀바이스로 구멍을 뚫고 이거를 잘라내고 뭐 황동 파이프, 저 황동봉 같은 거를 길게 좀 해가지고 여기 안쪽으로 좀 더 길게 들어가도록 만들 것 같아. 이걸 이렇게 짧게 할 이유가 있을까? 좀 더 굵게, 길게 해도 충분될 것 같고, 아니면 좀 짱구로 더 굴려서 다른 메이커처럼 여기 좀 가동할 수 있는 부품 설계를 해가지고 길게 나온 걸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접착까지 돼가지고 접착하면 이게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또 요 설계는 또 그냥 대충대충 해버렸습니다. 음, 구멍이 막혀 있어요. 안 뚫려 있어요. 어, 공간도 충분히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자, 그런데 또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투덜투덜 대면서 네, 접착 가이드 파팅 라인 다듬은 다음에 요걸 또 조립을 했고 리덕션 기어 하우징까지 했어요. 그런데 스텝 12에서 에어 인테이크 카울링 안쪽에 에어 인테이크 그 프레임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분할을 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부품 설계가 타이트하다고.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부품 두께를 얇게 만들었어요. 시기랑 거의 비슷하게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접착면이 작아지고, 접착면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접착 가이드도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느러미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느러미.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요거 하나 만드는데도 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미리 네, 라이브 때 하면은 네, 예, 마음의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요렇게 요렇게 접착을 했어요. 요렇게 음, 음, 설계자 의도대로 설계자 의도대로 요게 요렇게 올라가는 거. 음, 요렇게 이렇게. 실제로 붙여보시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립하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뭐 네, 플러스 리벳에다가 형상을 뭐 제대로 뭐 이렇게 한 거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 뭔가 좀 조립성을 챙길 수 있는 부품 분할을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글쎄 모르겠어요. 뭐 모형료 접착제로 붙이면 요 각도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부품 두께가 되게 얇아요. 얇은 데다가 재질까지 무르죠? 잘못 만지면 또 휘어집니다. 네. 이런 것들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요 단계도 쉽지 않다. 요 단계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부 끝부분에서 네, 조립한 오른쪽 메인 랜딩 수납부 격벽입니다. 부품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만 이 부품은 네, 앞에 그 말씀드렸던 시트라든지 엔진 블록보다는 조립이 쉬운 편이지만 그래도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접착 가이드 쪽을 보면 이것도 좀 설계를 잘 한 건데 이 부분 있죠? 튀어나온 거. 네. 요것 때문에 오른쪽을 왼쪽에 끼울 수가 없습니다. 네, 동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요 부분. 그래서 요거에 맞게
왼쪽은 왼쪽에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을 오른쪽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위아래가 바뀌니까 아예 안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좀 접착 가이드를 좀 센스 있게 설계를 해놨다. 그리고 이 접착 가이드는 또 네, 공차가 네, 널널합니다. 다른 부품하고 다르게. 이거 보시면 뒤쪽 여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앞부분인데 이 앞부분이 많이 놀아요. 네, 움직여요. 어디에 딱 걸려서 안정적으로 딱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측면 여기인가 여기인가? 얘는 네 놀진 않네. 그죠? 네, 크게 놀진 않아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 접착을? 양쪽 카울링 부품은 딱 맞네요. 근데 위쪽하고 아래쪽이 제일 문제네. 많이 가라네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가라내는 건. 음? 자, 완벽한 접착력을 위해서 듬뿍 바르겠습니다. 음, 자, 이 상태에서 왼쪽 카울링부터 아하, 고 이제 오른쪽 카울링. 자, 이렇게까지는 어떻게 됐습니다. 자, 문제가 위하고 아래인데 위쪽은 뒤쪽이 좀 맞았고 앞쪽이 놀았는데 그래도 틈이 네, 이 정도면 참 틈이 되게 많이 나는 건데 자, 일단 이렇게 붙이고요. 그다음에 이거죠. 이제 여기에 세팅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어디에 걸리는데 제가 뭐 조립을 뭐 제대로 못한 거였겠죠? 네. 으 나중에 N형을 한번 사볼 생각이었는데 씨. 어, 레이저백 이후로 그냥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립성을 원하시는 분은 네. 주저 말고 타미야코로 가시라. 타미야코는 카울링이 통짜입니다. 네. 카울 플랫 네, 분할되어 있고요. 열린 상태, 닫힌 상태 제한 가능합니다. 대충 이렇게 틈이 많이 좀 벌어지는데 네. 이럴 수밖에 없다. 무장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걱정을 좀 하셔도 되는데 무장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총 9종이나 됩니다. 무려. 어, 별로 안 들어있는 것 같지만 네. 그런데 이제 레이저백 키트를 발매하면서 추가한 신규 무장은 없어요. 신규 부품은 레이저백 그 형상 지원을 위한 부품만 들어가고 무장 쪽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무장은 없어요. 모두 공용 부품입니다. 커먼 파츠. 네, 그리고 더 저기 빠진 게 무장 빠진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바주카 그거 있죠? 네, 4.5인치 로켓 런처 튜브.
요거 두 개, 요거만 생략이 돼 있고 버블탑에 들어있던 무장 중에서 9종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50파운드, 500파운드, 1000파운드 두 정 각각 두 발씩 들어가 있고 연료 탱크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P47 썬더볼트 키트 없을 거예요. 75갤런, 108갤런, 150갤런, 200갤런. 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부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죠? 음. 요거 여기 108갤런, 여기 200갤런 플랫. 그 다음에 요거, 네, 요거 이게 75갤런, 75갤런이고 또 요게 좀 150갤런짜리 연료 탱크. 네, 요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장 다 들어있죠. 네 종류. 그리고 뒤쪽에 핀도 나름 샤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킷 가면 요 인젝션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애칭을 접어서 여러 번 접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애칭도 황동 재질이고 애칭 두께도 얇은 편이라서 그거를 접어서 생쇼를 하는 바에 차라리 그냥 요 부품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P47대 썬더볼트가 사용할 때 웬만한 연료 탱크는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요 네 종류의 밥통 중에서 요거는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요게 종이를 압축해서 만든 연료 탱크야. 되게 무게가 가벼워요. 그래서 요 형상이 이렇게 주름이 앞뒤로 저어져 있는데 실제 보면 너무 과대 표현을 한 겁니다. 음, 이것보다 훨씬 몰드가 약해요. 이거 너무 강조를 했어요. 너무 강조를 했어, 이거. 네, 이거는 이 108갤런 종이 드랍 탱크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주입 파일론도 신규 부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 키트의 특징이 스웨이 브레이서가 들어있는 건데, 뭐 스웨이 브레이서 뭐 들어있는 키트도 꽤 많죠. 그런데 무장별로 이렇게 어댑터라든가 스웨이 브레이서를 따로따로 넣어주는 경우는 네, 드물어요. 그냥 동일한 스웨이 브레이서 부품 하나 가지고 퉁치는데 미니아트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뭐 어댑터라든지 네. 지금 여기 75갤런에 사용한 스웨이 브레이서 부품 번호가 8, 9번이죠. 얘는 5, 6번, 8번 동일하게 쓰는데 여긴 또 7번을 써요. 9번을 쓰지 않고 7번을 써요. 형상이 좀 다르니까. 네. 이런 꼼꼼함은 있습니다. 사진부터. 네, 이걸 좀 해놔야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네. 착, 착. 이건 또 너무 그렇다. 오케이. 착. 네, 썸네일 사진 찍는 중입니다. 착. 총평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조립성입니다. 조립성. not okay. 왜 not okay인지는 아시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접착 가이드 설계가 상당히 타이트하고 이 얘기는 이제 두께가 얇은 부품이 많고 덩달아서 접착면이 좁을 수밖에 없고 접착 가이드 몰드가 샤프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차출돼 있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접착 가이드 추가로 다듬어야 하는 데다가 접착면과 함께 부품이 지느러미까지 다듬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조립성은 안 좋습니다. 음, 안 좋습니다. 이전 상황을 돌이켜 보시면 어, 음, 조립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품 수가 부담스럽고 조립성이 좋은 키트를 원하시면 미니 아트보다는 타미야 키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평 다시 갈게요. 2023년 미니아트 에어로 1대48 스케일 첫 번째 키트로 발매하기 시작해서 레이저백 키트까지 발매했고 이후로 다른 바리에이션도 발매할 예정입니다. 레이저백 부품이 추가된 키트라서 그런지 전체적인 느낌은 먼저 발매한 버블탑 키트와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버블탑 키트의 장단점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기존의 단점을 완벽하게 개선된 부분은 없습니다. 조립성을 좀 더 신경 쓰는 분이라면 타미야 키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다음에 나올 새로운 에어로 신규명 키트에서는 지금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Miniature Aero 148 scale kit was released in 2023 and has since released in Razorback kit, with other variation planned for release in the future. Perhaps because the kit includes Razorback parts, the overall feel is no different from the Bubbleduck kit. It inherits the Bubbleduck kit's pros and cons, but none of its shortcomings have been completely improved. If you're more concerned about assembly, it would be better to choose the Tamiya kit. I hope the next Aero kit with a new mold will show a different look. Thank you. 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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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해서 제가 이거 대본 작성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글 파일로 어떻게 작성했는지. 이렇게, 이렇게.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도 있지만 또 혹시 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권순영님이 욕을 하실 정도면 네, 저는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 전 N형을 살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과감하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동체하고 주익만 바뀌어진 키트라서 나머지는 똑같을 거거든요. 엔진도 뭐 새로운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 설계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뭐 똑같은 조립성일 거라서. 음. 아, 김유성 님도 구입하셨어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좀, 탱크만 하던 메이커에서 본격적으로 1대48 에어로 키트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건데, 썬더볼트. 타미야거 또 좋긴 하지만 나온 지 오래됐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도 타미야께 좀 있으니까, 그걸 좀 채워줄 만한 제품이지 않을까 하고 이제 저도 기대를 한 건데 막상 네 부품을 다듬기 시작하니까 이건 아닌데 골사인 코거였습니다.